1번 문제 최대 사용 잔압이 교류 500V 또는 직류 750V인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은 교류 500V, 직류 750V인 절연장갑의 등급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절연장갑의 등급의 표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암기하실 때 먼저 등급을 000, 1, 2, 3, 4를 써주시고 색상, 갈바린, 노녹등을 써주고 그리고 교류값을 쭉 외워주십니다. 500V, 1000V, 그리고 7500V, 17000V, 그리고 26500V, 36000V를 암기한 상태에서 직류값은 교류 곱하기 1.5를 전부 다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어 절연장갑의 등급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집단에서의 인간관계 메커니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저 모방 암시, 동일화 일체화, 커뮤니케이션 공감 등은 인간관계 메커니즘의 종류에 속하지만 분열 강박은 속하지 않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안전교육 중 프로그램 학습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 프로그램 학습법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인강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에 개인마다 진도가 나가고 싶으면 더 나가고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면 반복해서 들으면 되니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4번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때 여러 수업 매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이 컴퓨터로만 들어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이렇게 인강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이 아닌 것은 먼저 1번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여기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므로 맞고 2번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칙에 포함되기 때문에 맞고 3번의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여기 작업장 보건관리에 속하므로 맞고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은 여기 세부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속하므로 맞고 두 번째로 산업보건 및 건강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속하므로 맞고 3번의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속하므로 맞고 4번의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 틀리고 해당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정기 교육 내용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류 기준 중 다음의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은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는 이렇게 끼인 후에 신체 부위가 절단되었으니 절단이 아닌 끼임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의 시험가스가 아닌 것은 먼저 시클로엑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은 유기화합물용 시험가스에 속하나 염소 증기는 할로겐용 방독 마스크의 시험가스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독 마스크의 종류표는 필기에 5번 그리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지체 없이
지방 고용노동관사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가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안전교육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 원리에는 첫 번째로 계속성의 원리는 없고 두 번째로 가능성의 원리는 여기 있고 동기 유발의 원리도 포함되고 다목적 달성의 원리도 포함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학습 경험 선정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답이 기회의 원리인 문제도 있으니 해당 4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사용되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지시 표지에 해당하고 이 지시 표지는 파란색, 즉 프러시안 블루의 약자인 PP가 답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필기에도 6번, 실기에도 빈출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재해사례 연구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순서로는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의 확인, 세 번째로는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 결정, 마지막으로는 대책을 수립하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부주의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 중 기능 및 작업 측면의 대책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작업 표준에 습관화는 기능 및 작업 측면의 대책이고 두 번째로 적성 배치도 기능 및 작업 측면의 대책, 세 번째로 안전의식의 제고는 기능 및 작업 측면의 대책이 아닌 정신적 측면의 대책으로 틀린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2024년 이후 출제 기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버드의 신연쇄성 이론 중 재해 발생의 근원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근원적 원인은 1단계를 의미하므로 답은 관리의 부족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이론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온 문제로 단계별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주의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주의의 특성의 첫 번째로는 변동성, 두 번째로는 선택성, 세 번째로는 방향성이고 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연간 근로자 수가 1000명인 공장의 도수율이 10인 경우 이 공장에서 연간 발생한 재해 건수는 몇 건인가? 먼저 재해 건수를 구해주기 위해 도수율의 공식을 써줍니다. 그러면 재해 건수를 제외한 연 근로시간 수를 분자로 올리고 10의 육승을 분모로 내리면 이 공식이 나오고 해당 공식의 도수율 10 대입, 연 근로시간 수 이제 1000명 곱하기 이렇게 문제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법적 기준인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로 본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 8일 그리고 300일을 곱해주면 답은 24건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도수율의 공식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공식이므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OJT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OJT는 직속 상사가 직장에서 가르치는 교육이고 두 번째로 OFJT는 외부 강사가 외부에서 교육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특별한 교재, 교구, 설비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OFJT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OFJT의 특징이고 세 번째로 직장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OJT의 교육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직장에서 하는 교육은 OJT, 그리고 외부 강사한테 배우는 거는 OFJT로 구분하면 자연스레 특징들이 구분될 것이고 해당 내용들은 필기에 5번 나온 빈출로 꼭 OJT와 OFJT는 묶어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전격 하중이 2톤 미만인 크레인은 이 크레인 자체는 종류에 들어가는데 전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이기 때문에 오답이고, 두 번째로 이동식 국소 배기 장치도 마찬가지로 제외이기 때문에 오답이고, 세 번째로 밀폐형 구조 롤러기도 마찬가지로 제외이고, 마지막으로 산업용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되기 때문에 옳은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다른 문제에서는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7가지는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관리 그리드 이론에서 인간 관계 유지에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과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는 리더십의 유형은, 이 관리 그리드의 이론은 XY형에서 이 X는 과업의 관심도, Y는 인간관계의 관심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유지에는 낮은 관심을 보이면 Y는 1, 그러면은 과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면 X는 9이기 때문에 답은 9, 1, 과업형이 되므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안전교육 방법의 4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우선 안전교육의 방법은 첫 번째로 도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시를 하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을 적용하여 마지막에는 확인을 하면 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 단계에서는 한 번에 하나하나씩 나누어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적용 단계에서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작업 습관의 확립과 토론을 통한 공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강의법은 제시 단계에서, 토의법은 적용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다른 기출문제에 나온 적 있는 개념들이니 꼭 한 번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1번 문제. 시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첫 번째로 배경과 구별하여 탐지할 수 있는 최소의 점은 배열 시력이 아닌 최소 지각 시력이 되므로 1번과 4번은 자연스럽게 소거되고, 두 번째로 비슷한 두 물체가 다른 거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시차각의 최소차로 측정되는 시력은 동적 시력이 아니고, 이러한 동적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빠르게 인지하는 능력이므로 틀린 내용이고, 3번의 입체 시력은 거리가 있는 한 물체에 대한 약간 다른 상이 두 눈의 망막에 맺힐 때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고용노동부 고시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고, 두 번째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맞고, 3번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에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은 틀린 내용으로 하루에 총 2시간이 아닌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2번, 그리고 실기에도 나온 내용으로 시험에 나온 수치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분석이나 의사결정의 오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동은, 이러한 부적절한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 잘못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양립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개념 양립성, 운동 양립성, 공간 양립성 등이 있다는 옳은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인간의 기대에 맞는 작업과 반응의 관계를 의미하단도 맞는 내용, 그리고 3번의 양립성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코딩의 시간이나 반응의 시간은 길어진다는 틀린 내용으로 양립성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반응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양립성의 개념은 필기에 8번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6번 문제, 인간의 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고막은 중이와 내의 경계 부위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닌 중이와 외의 경계 부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 결과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적정, 두 번째로는 조건부 적정, 세 번째로는 부적정이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FTA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사상들의 발생이 서로 독립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값을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이렇게 기본 사상들의 발생이 서로 독립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것은 공분사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일반적으로 기계가 인간보다 우월한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로 기계는 연역적 추리이므로 틀린 내용이고, 두 번째로 원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간의 장점이므로 틀린 내용이고, 3번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의사결정한다는 인간의 장점이므로 틀린 내용이고, 4번의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량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는 기계의 장점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계 인간의 장점 비교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단순하게 기계와 인간을 대입하여 생각하면 이렇게 외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해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30번 문제, 다음 그림의 결함수에서 최소 패스색과 그 신뢰도는 단 각각의 부품의 신뢰도는 0.9이다. 먼저 최소 패스셋을 구하기 위해 FT 도를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서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어 최소 컷셋을 구하면 기존 FT도의 최소 패스셋이 된다. 그러므로 해당 FT도에서 최소 컷셋을 구해주기 위해 T는 OR 게이트로 양쪽이 A, B 이런 식으로 OR 게이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A의 OR 게이트 1, 2를 세로로 배열하고 B의 AND 게이트를 이 OR 게이트 아래에 3, 4로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을 계산하면 1과 2와 3, 4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서 A는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OR 게이트는 병렬 공식을 사용하여 표현해주면 1 괄호하고 1-1에 1-1을 곱한 값이 되어 여기에 1에 0.9 대입, 2에 0.9를 대입하면 A는 0.99가 나오고, B는 AND 게이트로 직렬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3, 4를 곱해주면 0.9 곱하기 0.9, 0.81이 나오고, 그러면 이러한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OR 게이트에 묶여있기 때문에 1-A 게이트 곱하기 1-B 게이트를 해주면 여기 A에 0.99 대입 그리고 B에 0.81을 대입해주면 신뢰도는 0.9981이 나와 여기서 최소 패스셋은 1, 2, 3, 4이므로 3, 4 제거, 그리고 신뢰도는 0.9981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병렬 개념은 필기에 17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1번 문제, 위험 처리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위험 전가는 위험 처리 기술이고, 두 번째로 위험 보류도 위험 처리 기술이고, 세 번째로 위험 감축도 위험 처리 기술이고, 마지막으로 작업 순서의 변경 및 재배열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세개의 공정의 소음 수준 측정 결과 1공정은 100dB에서 1시간, 2공정은 95dB에서 1시간, 3공정은 90dB에서 1시간이 소요될 때 총 소음량과 소음 설계의 적합성을 맞게 나열한 것은 단 90dB에서 8시간 노출될 때를 허용 기준으로 하며 5dB 증가할 때 허용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는 법칙을 적용한다.
먼저 총 소음량 공식은 이렇게 되고 C는 노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 대입, 그리고 1시간 대입, 1시간 대입을 해주고, 다음으로 T는 이 발생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3공정은 90dB에서 1시간 노출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90dB 8시간 대입, 그리고 2공정은 95dB 4시간 대입, 그리고 100dB 2시간을 대입해주면 총 소음량은 0.87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노출 총 소음량이 1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 설계 적합성은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이 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렬한 소음 작업에 대한 표의 개념은 필기 6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90dB에서 115dB까지 5dB씩 증가하면 발생 시간은 2분의 1씩 감소한다는 개념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 6단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의 안전대책은 4단계에 속하고 2번의 정성적 평가는 2단계에 속하고 3번의 작업환경평가는 속하지 않고 4번의 관계자료의 정비 검토는 1단계에 속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원칙 6단계는 필기에 3번 나온 문제로 단계별로 무슨 원칙인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4번 문제, 인간공학에 있어 기본적인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3번을 보면 개인이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도 시스템의 소행도는 변함없다는 당연히 틀린 내용으로 개인이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시스템의 소행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다음 내용의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먼저 근섬유의 수축 단위는 근원섬유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기본형의 단백질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액틴이 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서 들어가는 현상으로 근육의 수축을 설명하기도 한다. 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의 원리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두 번째로 요부 측만을 촉진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요부 전만을 촉진한다가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FTA에서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중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이렇게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부정 게이트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결함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호와 명칭은 전부 빈출이므로 꼭 눈에 익혀주시고 이 기호 설명은 문제 풀고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서 그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소음 발생에 있어 음원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설비 격리, 적절한 재배치, 그리고 저소음 설비 사용은 음원에 대한 대책이지만 귀마개와 기덥개를 사용하는 것은 작업자 또는 수음자에 대한 대책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인간과 기계의 신뢰도가 인간 0.4, 기계 0.95인 경우 병렬 작업 시 전체 신뢰도는 우선 병렬 신뢰도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두 개를 표현할 때 1- 인간의 신뢰도 0.4 곱하기 1- 기계의 신뢰도 0.95를 각각 대입해주면 병렬 작업 시 전체 신뢰도는 0.97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병렬 개념은 필기시험에 17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0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 중 PHA 예비 위험 분석이 실행되는 사이클의 영역으로 맞는 것은 PHA의 사이클 영역은 시스템의 구상에서 시스템의 정의 범위까지이기 때문에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출 문제에서는 FHA를 찾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PHA와 FHA의 수명주기 범위는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41번 문제, 다음 빈칸 안에 A와 B의 내용을 옳게 나타낸 것은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관리상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즉 5m와 3m.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어떤 양중기에서 3000kg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한쪽이 45도인 각도로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와이어 로프로 직접 들어 올릴 때 안전율이 고려된 가장 적절한 와이어 로프를 지름을 표에서 구하면 단, 안전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고 두 와이어 로프의 지름은 동일하며 기준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지름을 선정한다. 먼저 와이어 로프의 하나에 걸리는 장력을 구해줍니다. W는 3000kg 대입, 각도는 여기 각도를 구해야 하므로 양변 45도이므로 여기는 90도 대입. 그러면 계산해주면 2121.32kg이 나오는데 1kg 포스는 9.8N인 것을 이용하여 9.8을 구해주면 2788.94N이 나오고 이것을 kN 단위로 바꾸면 20.79kN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절단 하중을 구해야 하는데 위에서 구한 것은 허용 하중이기 때문에 안전율을 이용하여 안전율은 허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 그러면 절단 하중의 식으로 바꾸면 절단 하중은 허용 하중 곱하기 안전율, 그러면은 허용 하중 20.79를 대입, 그리고 지문에 와이어 로프를 직접 들어 올릴 때 여기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5를 대입해주면 절단 하중은 103.95kN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한 절단 하중을 이 표를 보고 구해야 하는데 표를 보면 안전을 고려하여 구한 103.95kN보다 가장 가까우면서 큰 값은 110kN이기 때문에 답은 14mm가 되어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겉으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필기에 자주 나오는 로프 한 줄에 걸리는 장력 공식, 그리고 안전율 공식,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 표가 합쳐진 거지 천천히 하나하나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해당 개념들은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3번 문제, 휴대용 동력 드릴의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2번에 드릴이나 리머를 고정하거나 제거할 때는 금속성 망치가 아닌 목재 망치를 사용해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다음 중 금형 설치 해체 작업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티오만 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 이하가 아닌 설치 볼트 직경 2배 이상으로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방호장치를 분리할 때에는 크게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여기서 1번 격리형, 접근 거부형, 접근 반응형은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인데 포집형 자체는 이 위험원에 대한 포집형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크레인의 로프에 질량 100kg인 물체를 5m/제곱세크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하중은 약 몇 뉴턴인가? 먼저 총하중 공식은 정하중 더하기 동하중, 그리고 동하중은 중력 가속도분의 정하중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하중 100kg 대입, 중력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으면 9.8m/제곱세크가 고정값이기 때문에 대입, 그리고 가속도 5m/제곱세크를 대입해주면 151.02kg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뉴턴이기 때문에 1kg 포스는 9.8N인 것을 이용하여 9.8을 곱해주면
1480N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총화중 문제는 필기에 3번 나온 문제이므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7번 문제 연삭기 덮개의 개구부 각도가 그림과 같이 150도 이하이어야 하는 연삭기의 종류로 옳은 것은 먼저 여기가 150도 이하인 것은 여기 양쪽이 15도 이상인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보면 되는데 해당 연삭기의 종류는 평면 연삭기, 절단 연삭기 이런 게 있고 여기서 보면 평면 연삭기가 4번에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의 개념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8번 문제 침투 탐상 검사에서 일반적인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먼저 전처리 과정을 하고 다음엔 침투 처리, 다음엔 세척 처리, 다음에는 현상을 처리하고 관찰하고 마지막으로는 후처리를 하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다음 중 선반에서 사용하는 바이트와 관련된 방호장치는 답은 3번 칩브레이커인데 선반에서 바이트 경사면에 이런 식으로 붙여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의 일종인 칩 제거 기구인 칩브레이커가 답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다음 중 기계 설비에서 재료 내부의 균열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검사 방법은 초음파 탐상 검사는 이러한 미세 균열 검출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은 있고 두 번째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은 틀린 내용으로 압력 방출 장치는 공기 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다음은 프레스 제작 및 안전 기준에 따라 높이 2m 이상인 작업용 발판을 설치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은 먼저 상부 난간대는 바닥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두 번째로 발끝 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에서 가동 시 접촉 예방 장치에 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덮개의 하단이 송급되는 가공재의 상면에 항상 접하는 방식의 것이고 절단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톱날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옳은 내용. 두 번째로 절단 작업 중 가공재와 절단에 필요한 날 이외의 부분을 항상 자동적으로 덮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옳은 내용. 3번의 지지부는 덮개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체결 볼트에는 이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옳은 내용. 네 번째로 톱날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가려진 구조는 틀린 내용으로 톱날이 보이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므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는 보여야 한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경우 보일러의 압력 방출 장치에 대하여 8년의 1회가 아닌 4년의 1회 이상으로 설정 압력에서 압력 방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다음 중 기계 설비에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험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맞닿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점은 물림점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지게차가 부하 상태에서 수평거리가 12m이고 수직 높이가 1.5m인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이 지게차의 전후 안정도와 지게차의 안정도 기준의 전후 안정도와 지게차 안정도 기준의 만족 여부로 옳은 것은 먼저 경사도의 공식은 이렇고 수평거리 12m 대입, 높이 1.5m를 대입하면 경사도는 12.5%가 나오고
주행시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이므로 만족이 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안정도에 대한 표 내용이 필기에는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지게차 형식에 대한 안정도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7번 문제, 롤러의 가드 설치 방법 중 안전한 작업 공간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공간 함정을 막기 위해 확보해야 할 신체 부위별 최소 틈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로 다리는 180mm이므로 틀렸고, 두 번째로 발은 120mm이므로 틀렸고, 세 번째로 손목은 100mm이므로 틀렸고, 네 번째로 손가락은 25mm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인장 강도가 250N/제곱미리인 강판의 안전율이 4라면 이 강판의 허용 응력인 얼마인가? 먼저 안전율 공식 중에서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를 이용하여 허용 응력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인장 강도 250N/제곱미리 대입, 안전율 4를 대입하면 허용 응력은 62.5N/제곱미리가 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율 개념은 필기 1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이기 때문에 안전율 공식에 별표 치고 주기적으로 눈에 넣어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59번 문제, 사출 성형기에서 동력 작동 시 금형 고정 장치의 안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상하 또는 좌우의 두 금형 중 어느 하나가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플레이트를 작동시켜야 한다가 아닌 플레이트를 작동시키면 안 된다가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다음 설명 중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롤러계의 급정지 장치는 롤러를 무브화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일 때에는 급정지 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에서 롤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가 답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급정지 거리는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1번 문제, 분진 폭발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작업장 등은 분진이 퇴적하지 않는 형상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분진 취급 장치에는 유효한 집진 장치를 설치한다도 맞는 내용, 세 번째로도 분체 프로세스 장치는 밀폐화하고 누설이 없도록 한다는 맞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진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감독자를 상주시키는 것이 아닌 그 누구도 상주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시동감도의 정의를 쓰시오. 시동감도란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시켜 아크를 발생시킬 때 전격 방지 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용접기의 2차 측 최대 저항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심장의 맥동 주기 중 어느 때에 전격이 인가되면 심실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크고 위험한가? 심실의 수축 종료, 심실의 휴식이 있을 때 전격이 인가되면 심실세동에 일으킬 확률이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감전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V는 IR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인과 전압에는 비례 관계이고 인체 저항에는 반비례 관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체는 전류의 열 작용이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발생한다 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물체에 유도된 전압 V를 옳게 나타낸 것은 물체에 유도된 전압 공식은 송전선과 물체 사이의 정전 용량 C1 더하기 물체와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 C2 분의 C1 곱하기 송전선의 대지 전압 2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로 나온 물체에 유도된 전압과 대전 물체의 표면 전위 공식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해서 묶어놨으니 두 공식을 자주 눈에 익혀서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66번 문제. 폭발 위험 장소 분류 시 분진 폭발 위험 장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진 위험 장소 종별은 20종, 21종, 22종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진 위험 장소 종별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7번 문제. 화염 일주 한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화염 일주 한계란 폭발성 분위기에 있는 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통해 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 간격치로 폭발 등급을 결정한다 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 시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기구로부터 폭 얼마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가? 폭 70cm 이상을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가 답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정전기 발생의 일반적인 종류가 아닌 것은 먼저 마찰은 있고 중화는 없고 방리는 있고 유동은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전기 대전 종류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해당 종류를 암기하실 때 약간 사투리를 쓰듯이 아따 맞박에 유분이 있는 파충류 완능교? 맞박, 유분, 파충교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가소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가소전류란 충전부로부터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감전사고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의 사고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작성 및 조치는 상식적으로도 감전사고 방지 대책이 아니라 감전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으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정전 작업 시 작업 전 안전 조치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서 정전 작업은 전원을 차단하는 작업으로 전 조치 사항으로는 1번의 단락적지는 맞는 말, 2번의 잔류 전화 방전은 맞고 3번의 절연 보호구 수리는 틀린 내용이고 4번의 검전에 의한 정전 확인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200A의 전류가 흐르는 단상 전로의 한 선에서 누전되는 최소 전류의 기준은 이러한 누설 전류의 공식은 2000분의 최대 공급 전류로 전류는 200A 대입 계산하면 0.1A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mA이기 때문에 1A는 1000mA인 것을 이용하여 1000을 곱해주면 100mA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위험 방지를 위한 전기기계 기구의 설치 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전기기계 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는 맞는 내용이고 2번째로 전기기계 기구의 안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간 가동률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3번의 습기, 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은 맞는 내용 4번째로 정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정전기 방전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가연성 분위기 규명은 맞고 2번째로 사고 현장의 방전 흔적 조사는 틀린 내용 3번의 방전에 따른 점화 가능성 평가는 맞고 4번의 전화 발생 부위 및 축적 기구 규명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다음 중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의 본질 안전 방폭구조는 맞고 2번의 고압 방폭구조는 아니고 3번의 압력 방폭구조는 맞고 4번의 내압 방폭구조도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폭구조의 종류는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7번 문제. 감전 쇼크에 의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약 몇 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개시하면 95% 정도를 소생시킬 수 있는가?
소생률 95%에 있는 경과 시간은 1분 이내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 동선이 서로 직접 접촉한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 동선이 서로 직접 접촉으로 전기설비 화재의 경과별 재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단락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인체의 전기 저항이 5000옴이고 심실 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과의 관계를 이거라 할 경우 심실 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당 통전 시간은 1초로 한다. 먼저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 Q에 들어가는 심실세동 전류 I의 단위는 미리암페어가 아닌 암페어이므로 1암페어는 1000mA인 것을 이용하여 1000을 나누어 주면 해당 심실세동 전류 암페어 단위가 나오고 여기에 통전시간 T 1초를 대입 그리고 전기저항 5000옴을 대입하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에너지는 136줄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에 11번 나오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문제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80번 문제. 이상적인 필기가 가져야 할 성능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제한 전압이 낮을 것은 맞고 두 번째로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은 맞고 세 번째로 뇌전류 방전 능력이 적을 것은 틀린 내용으로 뇌전류 방전 능력이 커야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필기 구비 조건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1번 문제.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정전 에너지의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정전율량 곱하기 전압의 제곱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에 8번 나오는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2번 문제.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화염 방지기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화염 방지기는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8%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기에 혼합하여 6% 100kg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려면 각각 약 몇 kg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필요한가? 먼저 8%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기에 혼합하여 6%의 100kg의 수산화나트륨의 수용액을 만들려면 공식을 8x 더하기 5y는 6%의 100kg 하면은 600이 나오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으면은 x 더하기 y는 100%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100 대신 위에 y와 맞춰주면 양변에 곱하기 5를 해주어 5x 더하기 5y는 500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이렇게 5y가 날아가고 3x만 남고 600-500은 100 그러면 x는 33.3kg 여기 x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y는 66.7kg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다음 중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주위 온도가 높을 때는 맞고 두 번째로 열 축적이 클수록 맞고 세 번째로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때도 맞고 마지막으로는 표면적이 작을수록은 틀린 내용으로 표면적이 넓은 물질이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위험물질별 기준량으로 옳은 것은 우선 부탄의 위험물질 기준량은 50세제곱미터, 시아나수소는 5kg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다음 중 유류 화재에 해당하는 화재의 급수는
유류 화재는 B급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표는 필기에도 6번, 실기에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7번 문제,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탄화칼슘은 물 속에 저장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유독성 가연성 기체인 아세틸렌이 생성되어 위험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할론 소화약제 중 할론 240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할론 240의 화학식은 C2F4Br2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할론의 시험에 보통 할론 1211, 할론 1301, 할론 2402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세 가지의 화학식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9번 문제,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1번에 안전작업허가는 있고, 2번에 안전운전 지침서도 있고, 3번에 가동전 점검 지침도 있는데 4번에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다음 중 분진이 발화 폭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불연성질 뜻은 타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질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마그네슘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그네슘은 화기를 엄금하고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는 맞는 내용, 두 번째로 마그네슘 분말이 비산하지 않도록 밀봉하여 저장한다도 맞고, 3번의 제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제와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 저장한다도 맞고, 4번에 일단 연소하면 소화가 곤란하지만 초기 소화 또는 소규모 화재 시 물 CO2 소화 설비를 이용하여 소화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와 닿으면 물과 반응할 때는 가연성 기체인 수소,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탄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위험하여 마그네슘과 같은 금수성 물질은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 염료 등 분말 소화 설비로 질식 소화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질산은 해당하고, 두 번째로 중크롬산은 해당하고, 3번의 과산화수소도 해당하는데 4번의 질산 에스테르는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가 아닌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에 속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다음 중 고체의 연소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분해 연소란 고체가 표면의 고온을 유지하며 타는 것을 말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표면의 고온을 유지하여 타는 것은 표면 연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표면 연소란 고체가 가열되어 열분해가 일어나고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타는 것을 말한다는 표면 연소가 아닌 분해 연소이고, 세 번째로 자기 연소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분해되며 타는 것을 말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분무 연소란 고체가 가열되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며 타는 것을 말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분무 연소는 오일과 같은 연료를 밀입하여 분사한 후 점화원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열 교환기의 열 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일단 유체의 흐르는 방향은 두 유체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며 열 교환하는 병류와 두 유체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열 교환하는 향류가 있는데, 이번에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병류를 하면 안되고 향유를 해야 열 교환 능률이 향상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사업주는 안전 밸브 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저장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에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의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는 틀린 내용으로 직렬이 아닌 병렬로 해야 되고, 4번의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 표를 참조하여 메탄 70 볼륨 퍼센트, 프로판 21 볼륨 퍼센트, 부탄 9 볼륨 퍼센트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면 약 몇 볼륨 퍼센트인가? 우선 CH4가 메탄, C2H6는 에탄, C3H8은 프로판, C4H10은 부탄이기 때문에 이 메탄의 폭발 하한계는 5, 그러면 L1, 폭발 상한계는 15이므로 U1이 되고, 그 다음에는 프로판이니까 L2, U2가 되고, 그 다음에 부탄이기 때문에 L3, U3로 잡고, 다음으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공식을 이용하여 V1, V2, V3에 각각 70, 20, 1, 그리고 9를 대입하고, L1 5 대입, L2 2.1 대입, L3 1.8 대입하면 폭발 하한계는 3.45 볼륨 퍼센트가 나오고, 그리고 폭발 상한계는 V1, V2, V3 각각 70, 21, 9 대입, 그리고 U1 15 대입, U2 9.5 대입, U3 8.4를 대입하면 12.58 볼륨 퍼센트가 나와 폭발 범위는 3.45에서 12.58, 즉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에 10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97번 문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나트륨과 알킬알루미늄, 그리고 황리는 제3류 위험물인데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ABC급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ABC급 분말 소화약제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로 주성분은 제1인산 암모늄, NH4H2PO4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는 필기에도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산업안전기사 수준에서는 전부 종류와 주성분, 그리고 간단하게 ABC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99번 문제,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는 대형의 반응기, 탑 탱크 등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할 때 밸브를 정지시켜 원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공기압식, 유압식, 전기식 등이 있다. 해당 안전장치는 긴급 차단장치가 되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공기 중 아세톤의 농도가 200ppm, 노출 기준은 500ppm, 메틸에틸 케톤의 농도가 100ppm, 노출 기준이 200ppm일 때 혼합물질의 허용 농도는 약 몇 ppm인가? 먼저 혼합물질 허용 농도의 공식은 이렇고, 측정치 1, 200ppm 대입, 측정치 2는 100ppm 대입, 그리고 각각의 노출 기준 TLV1은 500ppm 대입, TLV2는 200ppm을 대입해주면 혼합물질의 허용 농도는 333ppm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은 맞고, 이번에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도 맞는 내용이고, 3번에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도 맞는 내용이고, 4번의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시공자가 안전을 고려하여 임의대로가 아닌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단관 비계의 벽 이음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관 기계의 조립 간격은 수직 방향으로 5m, 수평 방향으로 5m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첫 번째로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이 답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 7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각 수치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4번 문제, 계상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먼저 1번의 근로자 건강관리비는 여기에 속하므로 맞고 2번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안전보건진단비 등에 속하므로 맞고 3번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는 보호구 등에 속하므로 맞고 4번처럼 건설의 직접적인 것들은 안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화물 취급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을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쌓여있는 화물이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 화물이 엎어져서 근로자에게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위험성 평가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2년이 아닌 3년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필기에서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8번 문제, 철골 작업에서의 승강로 설치 기준 중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 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추락재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고소 작업을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철골 구조물을 일체화 또는 지상에서 조립하면 높은 곳에서 고소 작업의 감소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터져서 콘크리트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추정 가능한 사안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우선 콘크리트 타설이란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를 뿌리고 굳히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1번의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가 빠르면 치갑이 커져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닌 것은 1번의 지상 높이가 50m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건설 공사는 여기 31m 이상이므로 맞고 두 번째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 3번의 최대 지간 길이가 60m인 교량 건설 공사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맞고 4번의 터널 건설 공사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필기시험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수치 기반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2번 문제, 다음 중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단독으로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는 뒤쪽이 아닌 앞쪽을 위로 이렇게 앞쪽을 위로 올린 상태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뒤쪽을 위로 올린 상태로 운반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운반한다는 것과 같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건설재해 대책의 사면보호공법 중 식물을 생육시켜 그 뿌리로 사면의 표층토를 고정하여 빗물에 의한 침식, 동상, 이완 등을 방지하고 녹화에 의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식생공이 답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다음 중 지적 기초의 탑하기 공법이 아닌 것은? 이번에 시트 파일 공법은 흑막이 공법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훅거리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훅 해지 장치가 되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6번 문제. 추락 방지용 방망 중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망 신품의 인장 강도는 최소 몇 kg 이상이어야 하는가? 매듭 방망 신품 중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인장 강도는 최소 110kg 이상이어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망사 인장 강도 개념은 필기에 7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조건에 따른 인장 강도 크기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17번 문제.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이렇게 백호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고 파워 셔벨은 지면보다 높은 장소를 굴착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백호와 파워 셔벨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오니 이렇게 버킷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백호, 이렇게 파내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 파워 셔벨인 점까지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8번 문제. 자맘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굴착 깊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10m가 아닌 20m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필기 요령이 있는데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처럼 하나의 선지에만 수치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선지는 글로만 되어 있으면 수치만 들어간 선지를 답으로 체크하면 맞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9번 문제.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폭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0번 문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15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은 틀린 내용으로 250kg이 맞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